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지난 하락장에서는 주말만 되면 시장이 더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상당히 괴롭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말인데도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안심하긴 이르다 이런 지적도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이 5만 1000달러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뒷심을 내비치긴 했지만, 워낙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지목된 구간이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단행 시점이 연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더리움은 말 그대로 아주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소각이 엄청 활성화되면서 이더 소각량이 이더 발행량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안 그래도 시장 유통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이더 2.0에 예치되면서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C가 말라간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소각 이슈가 더 주목을 받으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 한층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는 분석가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미카엘 반데포페입니다. 그동안 의미 있는 분석으로 신뢰를 쌓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9월에 급등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 5개를 선정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꼭 급등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나름의 근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SEC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반격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9월 4일 오후 5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전 5만 1000달러를 터치하면서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로 저항에 맞고 튕겨졌지만 그래도 5만 달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72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5만 달러를 지속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8월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 전망에 조금 더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9월 3일 발표된 8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23만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전망치였던 72만 명을 크게 밑돌았고, 6월과 7월에 비해서 대폭 감소하면서 테이퍼링 일정은 연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무척 커진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델타 변이 여파로 인해서 지난달 고용자 수가 크게 늘지 못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면이 중요한 서비스업의 고용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실제로 레스토랑과 술집 고용자 수가 4만 2천 명 감소했고, 소매업과 건설업, 의료 서비스업과 공공 일자리도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CNBC는 커다란 실망 이렇게 논평을 했고, 블룸버그는 미국 고용이 갑자기 저속 기여로 전환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용 충격이 숫자로 확인되면서 당분간 저금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번졌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는 이 같은 현상이 불마켓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데이터의 흐름은 빠르게 바뀔 수 있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불마켓이 설정됐다라는 관점을 그래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비둘기적인 태도가 디지털 자산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강세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외부 환경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향해 긍정적으로 조성된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선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4,000달러를 찍으면서 상승 기대감을 키웠는데,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소각 이슈입니다. 이더리움은 8월 5일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19만 이더 이상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1분의 9이더 넘게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런던 포크 직후에 1분당 2이더 정도가 소각됐던 것과 비교하면 분당 소각량이 엄청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NFT와 디파이 거래가 크게 늘면서 이더리움 트랜잭션이 늘어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수수료 일부가 소각되는 과정 역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도 이더리움의 가치 저장 특성을 언급할 때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데, 여기서 진짜 와 대박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24시간 동안 소각된 이더량이 24시간 동안 발행된 이더량을 추월한 겁니다. 이더리움 개발자 에반 반 네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EIP15559에 따라서 지난 24시간 이더리움 소각량이 발행량을 추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해서 추가 트윗을 날렸는데, 런던 포크 이후에 발행된 이더리움이 39만 7,650개이고 지난 29.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분당 9.36개가 발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분당 소각량이 9.84개인 것과 비교해도 분당 소각량이 분당 발행량을 추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내년 봄쯤 이더리움이 2만 달러에 도달한다라는 전망이 아예 헛소리로는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인기 암호화폐 분석가로 꼽히는 미카엘 반데포페가 이번에는 9월에 급등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 5개를 선정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에이다와 솔라나 같은 레이어 1 프로젝트가 현재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비슷한 프로젝트가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코스모스와 미나, 체인링크, 하모니, 테조스를 지목했습니다. 반데포페는 레이어 1 프로젝트 코스모스가 아직 비트코인 쌍에서 장기 축적 범위 안에 머물고 있지만, 일단 브레이크아웃을 하게 되면 최초의 실질적인 충격파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나의 경우에는 최근 7일 동안 40%가 올랐고 5.3달러 도달 이후에는 8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인링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면서 상승 가능성을 설명했는데, 체인링크는 그동안 비트코인 대비 약세를 보여왔고 지금은 새로운 충격파를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모니의 경우에는 이번 주 11% 상승세를 보였고 긍정적인 시세를 계속 보이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쌍을 이루면서 충격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테조스의 경우에는 올해 어떤 강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고 축적 범위 안에서 정체돼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 비트코인 대비 2배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꼭 그의 말처럼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나름의 기술적인 분석을 근거로 제시된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대학 연구진이 4년 전에 이오스의 ICO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해서 관심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블록원은 해당 보고서는 의도적으로 유착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 보고서의 결론은 과거 가격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고 시장의 메커니즘, 중립적 차익 거래 행위, 토큰 세일에 따른 달러 비용 평균화 사용 사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증거나 사실도 의혹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라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 며칠 비트토렌트가 시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토렌트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토렌트 체인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 측은 비트토렌트 체인은 레이어 2 스케일링, 크로스 체인 솔루션으로 트론의 디파이, NFT, 신규 프로젝트의 크로스 체인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론은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더 프로젝트의 비트토렌트 체인으로의 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런칭 날짜는 오는 10월 30일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0억 달러를 들여서 이사 비용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데 어쩐지 저스틴 썬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트론과 비트토렌트가 의미 있는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엄청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가운데 포브스가 비트코인이 선두주자 포지션을 잃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내보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비트코인이 6월 저가 대비 75% 이상 올랐지만 같은 기간 이더리움은 130%, 에이다는 200% 넘는 상승을 보였다. 일부 유명 암호화폐들이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파이와 게임, 스포츠, NFT 등은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고 토큰의 속성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반면 블록스트림 금융상품 부사장인 제시 크너스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등은 사모펀드 고객 전용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했고 엘살바도르 등의 국가는 성장 동력과 금융 인프라 문제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찾고 있다. 거시적인 배경이 비트코인 투자를 지지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기관과 국가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 긍정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리플 소송은 아주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리플 직원들의 슬랙 메시지를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하면서 리플 측이 1패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에는 SEC가 리플 측이 요청한 SEC 내부 직원들의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 관련 문서와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법원에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SEC는 모두 6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사라 넷번 판사에게 보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내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미 SEC 내부 회의 내용이 유출돼 보도되면서 SEC 내부에 XRP가 거래 금지 증권 목록에 없다라는 점이 확인된 상황인데 과연 법원이 이런 SEC의 대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핵폭탄 이슈로 거론됐던 테이퍼링 이슈가 연말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면서 자본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또 갑자기 어떤 외부 충격이 생겨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 크립토 시장의 상황 자체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대응 잘 하셔서 의미 있는 성과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